보수적으로 봐도 내년엔 20만 달러 간다라고 합니다. 강세장 신호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다가 딱히 악재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호재가 더 많습니다. 네, 저 인간 지표가 찜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 지표 감지 시작.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촬영 시각은 10월 24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죄송합니다. 7만 달러 설레발 죄송합니다. 설레발을 친 게 한 요쯤인 것 같아요.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떨어지지? 다행히 6만 5천 선까지 밀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촬영할 때는 6만 7천 선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진 게 설레발 죄송합니다. 왜 가격이 떨어졌냐라고 보자면요. 수요 부족입니다. 수요라고 하는 건 이 비트코인을 사려는 매수 수요죠. 지금 확실한 매수 수요는 바로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는 자금일 텐데 화요일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죠. 그럼 지난주에는 가격이 왜 올랐느냐라고 보자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2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길을 보시면요. 어마어마하죠. 지난주 잘 나간 건 역시 돈이 들어와서인데 이 돈이 잘 물밀듯이 들어오던 흐름이 꺾이면서 가격도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ETF 자금 유입은 기관 수요와 거시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의 보유 비중이 20%다. 19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ETF 수요는 확실한 강세장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ETF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진짜 코인을 사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선물 ETF와는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선물 같은 거래가 아니라 진짜 비트코인을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대에 기반한 강세 베팅입니다. 현물 ETF로 들어온 자금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ETF를 살까를 보니까 뭐 여러 개의 주기영 대표가 그 기관 이름을 나열을 했어요. 밀레니엄,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디쇼,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게 이미 과거 보도가 나왔지만 윈스콘신주 투자위원회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강원도 기금? 강원도 기금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관을 넘어서 사기업을 넘어서 공기업 수준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매수가 미국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심리가 좌우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ETF 자금 유입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논리였다면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아무래도 투자 심리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의 코인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는 시장 심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도 강해지고 있고요. 또 다른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뭔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샀냐 팔았냐 이거든요. 최근에 나타난 저는 가장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뉴스였다면 폴 투자 존스가 현재 금과 비트코인을 장기 매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폴 투자 존스가 20년에 비트코인을 샀다, 조금 샀어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꽤 큰 차익을 남기고 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 추가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폴 투자 존스가 다시 금과 비트코인을 함께 매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구루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울러서 이 테슬라가 팔면 투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실적을 보니까 비트코인 안 팔고 그대로 잘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지갑을 옮겼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오래 보유하려고 뭔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갑을 옮긴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심리 말고 확실한 호재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입니다. 자, 옵션이 승인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이 승인됐다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놓고 숏을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콜이나 풋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숏 치고 롱 치고 뭐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등장했다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을 활용합니다. 옵션을 활용해서요, 투자 수익은 좀 줄이지만 리스크도 동시에 줄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롱숏 전략을.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으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증가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다만 옵션이 승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주로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옵션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로 오를 거야 라고 이제 베팅하는 옵션, 6만 달러 아니라 10만 달러로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그 권리를 1000달러에 산다. 이런 식의 이제 베팅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베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진다는 그런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여파보다는 기관 투자자 유입이 들어간다는 게 시장 전반적인 발전에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게 시장 전반적인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선을 뚫고 가야 됩니다. 앞서 보신 그래프처럼 6만 9천 달러, 막 7만 달러 향해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뭔가 한 방이 부족한데 추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는 아무래도 다음 FOMC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요. 이게 이제 떨어지니까 다행히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뭔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더 내려가는 건 아니겠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걱정이잖아요.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행히 이제 상승으로 돌아와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계속 하락이 아니라 상승 랠리 재개를 위한 숨 고르기 중이다.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세장 신호는 여전해요. 비트파이넥스 대출금리가 연 30% 수준으로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 같아 라는 거죠.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 이것도 역시 강세 신호고요. 해시레이트를 보니까 과거 강세장 패턴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강세장 신호는 여전한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가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가격 예상이 무의미한 게요. 이게 68,500 가격대가 지지선 탄탄이라고 했어요. 인투더 블럭이 X를 통해서. 이거 나온 게 우리 시간으로 21일 16시 35분입니다. 근데 이후에 아시죠? 예, 떨어져서 65,000까지 밀린 거. 가격이 무의미하죠? 근데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자면 대충 잘 모르겠지만 대충 한 66,000선은 지지선이 아닐까. 대충 6천 선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는 굉장히 짧게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68,500보다는 한 66,0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69,000선을 지지를 했어야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그걸 지지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7만 달러를 넘으려면 현물 시장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ETF 순유입 같은 건데 ETF 순유입은 거시 상황에 따라 움직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자금 유입이 더 거세지겠죠. 어쨌든 11월까지는 대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펼쳐져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니까요. 11월 말까지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에 베팅했고요. 코퍼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입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비트코인이 단기적 가격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정점에 일단 도달했는데 이후에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수익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로 인해 매도 압박이 발생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된다.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8만 달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이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이거든요.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엔 20만 달러 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리스크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를 갖고 왔는데요. 대선 이후에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호황기가 계속됐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대선 이후에 채권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프레스토가 내놓은 전망을 보자면 이 민스키 모먼트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민스키 모먼트가 뭐냐 봤더니 투기 등의 효과로 지속되던 경제 호황기가 끝나면서 지금의 호황기가 투기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빚을 내가지고 시장을 살렸으니까. 과도한 부채 등 잠재됐던 위험 요소들이 급격하게 현실화되고 자산 폭락 등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대선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대감으로 마구마구 올랐어요. 그런데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게 드디어 터지는 거죠. 풍선을 불다 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거기서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냥 상승만 기대하기에는 이러한 일말의 우려감도 있다는 건데, 제가 인간지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서 수학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유망 디앱이 헤데라 기반으로 바꿨습니다. 그 해당 디앱은 프루브 AI 9 캐스퍼랩스라는 곳입니다. 캐스퍼랩스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가? AI 거버넌스 관련 디앱이고요. 과거에는 캐스퍼 체인 위에 구축을 시도했는데 이번 기회에 헤데라 체인으로 바꿉니다. 이름도 프루브 AI로 바꾸고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헤데라를 택했냐에 대해서 헤데라가 엔터프라이즈급 기업형 블록체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프루브 AI CEO가 밝혔습니다. 저는 레이어 1 체인 경쟁력의 핵심은 얼마나 좋은 디앱들이 온보딩 하는가 라고 보고 있거든요. 헤데라 체인으로 프루브 AI라는 좋은 디앱이 온보딩해서 헤데라 체인의 온체인 활동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소서 수학과 함께하는 소서 뉴스, 추가 보상은 계속됩니다. 24년 스프링 인센티브 캠페인은요,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원래 주어지던 보상 외에 유동성 보상 2,100만 개의 헤데라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유동성 추가 보상을 더한 지금 현재 24일 현재 USDC V2 풀의 수익률은 약 13.5% 정도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블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강세장 신호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다가 딱히 악재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호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 인간 지표가 찜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SBS 비즈에 나가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베팅해 볼까? 어게인 1억 비트코인 매수 지금인가?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인을 다루는 채널이 아니라 그냥 경제 전반을 다루는 채널이에요. 근데 여기 나갔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여기 댓글 보세요. 이 아주머니 3% 나오면 고점이니까 그때 팔면 딱이더라. 항상 언론에서 얘기 나오면 도망쳐라고 하는데 이 언론도 약간 단계가 있어요. 코인 미디어에서 코인 얘기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경제 뉴스 하던 채널에서 주식 다룬 채널에서 코인 얘기해요. 요게 약간 1차. 경제 뉴스에서 코인 다뤄요. 일반 뉴스 채널에서 코인 다뤄요. 이러면 이제 점점점 꼭지를 찍는 거죠. 제가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와 함께 미국 가기 전에 방송에 여러 군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김동완 대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저기 얼굴을 많이 비치면 그때가 고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거 그랬습니다. 다만 한 가지 괜찮은 건 뭐냐면 아직은 괜찮다. 왜? 아직은 많이 안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은 고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지표 관련돼가지고 부식이라는 그 제가 트위터에서 팔로잉 하고 있는 분이 스물스물 상승장이 오면 또 특별한 시그널이 하나 있는데 뭐냐, 똑똑한 어린 천재가 펀드를 만들었으니 투자해달라는 제안이 종종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불장 때 보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올 때가 꼭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 시그널 지금 온 건가요? 했더니 아직은 아니랍니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제가 트위터에다가 X에서
인간 지표를 쳐봤어요. 그때 인간 지표 관련돼서 가장 최신 순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먼저 뜨는 인간 지표가 바로 테슬라 인간 지표였습니다. 와, 정확하게도 테슬라로 인생 망했네요 라고 어제 인간 지표 떴는데 바로 오늘 네. 지금 시간외에서 11% 올랐나요? 예, 저점 신호 나옴 했었는데 정말로 저점 신호 인간 지표였고요. 좀 내려가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인간 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장 내 주변인들이 바로 인간 지표 아직 멀었네요 라고 했어요. 아직은 주변에서 코인 얘기나 비트코인 사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한다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직 시작 안 됐다. 인간 지표를 보니까 아직까지 주변에서 그렇게 막 과열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 왔는데 이 부분 좀 불안해요. 할아버지가 친구분들한테 사토시 나카모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거 들음. 이거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한창 때는 그 강남에 있는 이렇게 카페 가면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이 코인이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근데 조금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요런 인간 지표에 대해서 관찰의 끈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남았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보면 그때가 조심하셔야 될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